기하 시험 범위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네, 저희 어디? 저희 자양? 네, 아, 자양을 알고 있어. 혹시? 자양이 그랬고, 혹시 안 나왔어요? 안 나왔고? 네. 나오면 얘기해줘. 일단은 지금 자양 같은 경우는 그 기하가 크게 중간원이 중간원이 3개거든요. 번째 2차 복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공간 도형, 그 다음에 공간 좌표. 이렇게 크게 중단원이 3개예요. 2차 복선은 다시 2차 복선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복선과 직선. 접선의 방정식을 주로 다루죠. 그 다음에 벡터는 크게 3개. 벡터의 정의, 그 다음에 정의 및 연산, 곱셈 이런 거. 그 다음에 성분과 벡터의 성분과 내적. 근데 성분, 그 다음에 내적.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소담원은 이렇게 3개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간 도형과 공간 좌표는 말 그대로 공간 도형, 공간 좌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양고 같은 경우는 각각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전범위, 누적 이렇게. 네? 아니에요? 네, 저희 2차 국선 중간고사하고 네. 기말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는데 범위는 그렇다. 범위는 그렇다. 시험을 보질 않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더라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 그럼 2학기 기말은 전범위인데 기말은 다 시험을 안 보고 다 수행으로 하더라고요. 네, 수행을 공간 좌표. 수행 공간 좌표만? 벡터를 2학기 중간으로 보고. 아, 2학기 중간? 그러면 1학기 기말을 중간 시험 보고 1학기 기말을 공간. 1학기 기말을 이걸 한다고? 아니, 기말 그때 저걸 배우고. 1학기 기말 때? 네. 아, 시험을 안 보고? 네. 그 다음 2학기 중간? 그리고 기도 2학기. 아, 그럼 이거를 그냥 시험을 다 안 보는 거네요. 네, 시험을. 시험을 한다고. 어려우니까 그런가 보다. 네. 그래서 그 학교들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일단은 1학기 중간고사 때 여기까지 다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설명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럼 기말 때는 알아서 하셔야 돼요. 뭐 굳이 시험을 안 보는데, 그러니까 학교 설명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1년에 걸쳐서 설명을 쭉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 공간도형, 공간 좌표가 필요하면 우리 방학 때 제가 촬영할 거 다 공개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돼요. 집에 그 개념관리로 해가지고 다 수업은 촬영을 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자네만 제 방학 때 제 수업 안 들었죠, 특강. 네, 제 그 이름 알려줄게요. 왜냐면 그럼 방학 때 기하를 뭘 했어요? 아예 안 했어요? 바꾸게 돼가지고 그러면 이거 유튜브 검색해가지고 제 방학 특강 때 개념 원리로 쉽게 수업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셔야 돼요. 보고 오셔요. 다 공개로 해놨거든. 이번 주만 수요일에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대쌤 수업을 듣든 제 수업을 듣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 1시간밖에 수업 시간이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미리 좀 보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정대쌤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생략하잖아요. 다 자세하게 설명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인강은 2년 정도 했어요. 아, 인강을 봤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래도 했어도 이제 1년에 걸쳐 나가다 보니까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개념원리로 방학 때 좀 쉽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예를 들면 1학기 중간고사는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1학기 기말이라든지 2학기 중간을 그것만 다시 인강하기가 좀 편하면 상관없고 네가 좀 애매하다, 기간이 만료가 됐거나 하면 유튜브 봐서 보시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늘 촬영한 거를 보내줄 테니까 거기 눌러서 들어가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돼요. 그러면 그 지난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개를 줬는데 총 프린트가 3개고요. 프린트가 3개고 프린트가 총 3개예요. 요거 개념 설명할 거고요. 요거 3개예요. 쌤 B만 뽑았거든요. 그래서 유형 연습하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해설은 지금 인쇄되고 있어서 네, 그 인쇄 다 되면 줄게요. 2개 받았어요? 하나 남았는데. 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넌 있어서 그럴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래서 쌤 3개 받아야 돼요. 일단 지금 이제 되고 있으니까 쌤 해설은 일단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2차 곡선 첫 번째 봅시다. 그냥 정리하고 문제는 한 36문제 정도 있어요. 여기까지. 일단은 끝까지. 이 정도여서 대략 한 3월 정도 일정은 한 3월 정도 3번 정도 남았잖아요. 3월 정도에 이걸 끝까지 한번 볼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문제만 풀면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 내서 푸는 연습은 매번은 안 할게요. 기하니까 절대평가하고 하니까 한 뭐 2주에 한 번? 근데 저 뒤로 가면 그때는 연습만 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때 시험 임박해서는 시간 내서 푸는 연습 위주로 해야 되니까 수험도 마찬가지고 기하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4월 달에는 숙제 내준 거 질문 받고 시간 내서 푸는 연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물선 정리를 좀 해봅시다. 포물선에 그 2차 곡선 이 중간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안 지웠죠. 2차 곡선 가장 중요한 건 정의. 2차 곡선은 정의가 중요하고 2차 곡선과 직선에서는 공식, 접선 공식들이 있죠. 공식 외운다. 이 크게 2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차 곡선은 크게 3가지가 있거든.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 3가지 정의 3개가 있겠지. 그 다음에 공식은 토탈 몇 개냐? 얘는 6개야. 왜 6개야? 기울기가 주어질 때. 왜 6개냐면 2차 곡선은 3개잖아. 호타, 쌍. 그래서 3개인데 호타, 쌍에서 3개야. 그지? 근데 공식은 왜 6개냐? 접선의 방정식이 크게 2가지 형태로 주어지거든요. 하나는 기울기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하나는 곡선 위에 점이 주어질 때. 그래서 아까 포물선에도 2개, 타원에도 2개, 쌍곡선에도 2개. 그래서 총 6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다 유도는 어떻게 하느냐? 3절씩은 0 이렇게 풀 거예요. 미분을 못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수투 배웠으니까 방학 때 그래서 미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변수들이 좀 섞여 있다 보니까 미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수투 미분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해서 혹시나 시험에서 웬만하면 절대평가라서 공식 유도는 잘 안 시키는데 시키면 빈칸 채우기로 낼 거예요. 혹시나. 근데 일단 큰 대세적인 방법은 한별씩은 0이다로 다 공식들을 유도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물선의 정의, 오늘 정의를 위주로 한번 봅시다. 그래서 포물선 정의 있죠. 정의. 별표 치세요. 중요하죠. 정의 매우 중요하죠. 평면 위에, 그러니까 얘를 말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얘를 깔끔하게 수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맞죠?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학이니까 이걸 주구장창 장황하게 말로 쓰는 게 아니죠? 그럼 수식으로 어떻게 간단하게 되는지를 보자고요. 그 말로 돼 있는 놈을 기하니까 수식으로 옮겨야 되고 수식으로 옮긴 걸 우리는 도형으로 옮겨야 돼요. 도형과 수식을 같이 기억을 하라고요. 기하니까.
되겠죠? 평면 위의 한 점, 그놈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왼쪽에 그림 그려놨어요, 제가. 그림도 안 그려도 돼, 이 그림.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지 않는 한 직선, 걔를 준선이라고 부르고, 준선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얘를 준선이라고 부르고, 이걸 한 점이라고 부르고, 얘를 거리 같은 점들. 주로 우리는 좌표 평면에 놓을 거야. 좌표 평면이지? 좌표 평면. 정의를 어떻게 기억한다고? 좌표 평면에 기억하라고. 중등기하가 아니거든. 고등기하는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 놓고 할 거야. 그래서 얘의 거리 같은 점들의 모임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주로 이 거리를 같게 놓는다고 했지. 그래서 얘를 초점, 포커스에 준 말 F, P, 0, 얘는 X는 마이너스 T라고 주로 놓을 거다. 그래서 거리 같은 점들 이어놨더니 이런 모양이 되더라. 얘를 우리 포물선이라고 하고, 정이 아까 말했지? 거리가 같다 했잖아. 그래서 얘 P라는 점을 X, Y라고 적고, F 초점, 초선에 말한 H라고 했을 때 옆에 적자, 그 말로 되어 있는 거 옆에 뭐라고? 얘랑 같다. 이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 오른쪽, 지금 오른쪽 프린트. 네. 자, 그래서 정의는 뭐라고? PH가 PF다 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게 중요한 정의예요. 정의. 그걸 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얘를 밑에 증명도 하라고 그랬죠? 증명에다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이걸 따라갈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할 거예요. 말했지만 내신에서 얘를 증명하라고 깡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빈칸 채우기 정도. 얘를 해보면 PH는 요게 P니까 여기 XP, X 플러스 P. PF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예. 양변 제곱하면 되죠. 그죠? X제곱 2PX P제곱은 X제곱 2PX P제곱 Y제곱. X제곱 X제곱 P제곱 P제곱. 그러면 Y제곱은 4PX다. 예. 이 계산 과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뭘 같이 패키지로 기억한다고요? 이 그림, 이 정의, 그 다음에 그 결과식, 얘 셋을 같이 패키지로 기억하시라 했죠. 그래서 문제에서 Y제곱은 4PX 그러면 요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 있구나. 지금은 왜 오른쪽을 입을 벌리고 있냐? P가 양수라서. 그지? P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구나. P가 음수면 이 초점의 좌표가 이쪽, 이 둘이 자리를 바꿨으니까 이렇게 돼 있겠구나. 즉 이런 형태가 돼 있겠구나. 준선이 이렇게 다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 그림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상하로도 돼 있네. 얘는 이 그림과 뭘 바꾼 거야? Y는 X 대칭을 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둘의 상관관계는 Y는 X 대칭 관계야. 그지? Y는 X 대칭을 하면 여기서 바꿔지니까 어떻게 바뀌겠어? X제곱은 4PY가 되겠다. 그러면 얘 그림은 거기에는 P가 0보다 클 때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P가 0보다 클 때. P가 0보다 작을 때에는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P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요걸 패키지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죠? 연습을 좀 해봅시다. 상황을 가지고 해보자. 지우기 전에 다시 얘기하면 시험 범위 나오면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한 학기밖에 모르니까. 연습 한번 해봅시다. 1번 제가 해볼게요. 초점이 3,0이래. 초점이 3,0. 준선은 x는 마이너스 3인 포물선을 그려봐라. 그럼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패키지로 초점, 준선, 포물선의 정의가 이 준선부터의 거리랑 초점의 거리 같은 점들의 모임이래.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같은 점들 모임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y제곱은 4px잖아. 그지? 요 모양의 꼴은 y제곱은 4
초점은 3이니까 3x. 그래서 y제곱은 12x다. 그렇죠? 밑에 2번 한번 해보세요. 2번 한번 해봐요. 초점이 0,-1이고 준선이 1인 포물선 한번 주력 한번 2번 식을 한번 그림이랑 식을 같이 한번 해봐요. 그림이랑 그림도 그려라. 식만 쓰지 말고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두라고. 그렇지? 네, 그림도 같이. 뭐 구하는 거야 금방 구하잖아요. 지금 뭐 예시니까 간단한 예시니까. 네. 초점이 0,-1이지 준선은 1이지.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상하로 뒤집어진 건 x제곱은 4py라고 했지. p가 여기 있네. 마이너스 1y. 그래서 마이너스 4y다. 이렇게 된다가 2번 그림이 되겠죠. 말했지만 이게 상호작용이 돼야 돼. 이 그림, 이 점이, 이 수식 결과가 세 개가 같이 패키지로 다니라고. 그러면 세 번째는 y제곱은 4px인데 8이니까 4, 2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4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이 초점이 2라는 얘기고 y제곱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좌우인데 p가 양수니까 초점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 준선은 여기 있을 거고. 패키지를 같이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4번은 x제곱은 4py 마이너스 6이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y죠. 얘가 초점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그 다음에 x제곱이니까 상하로 그림이 그려지겠다. 그지?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3일 거야. 그지?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그림은 이런 형태가 되겠다. 네. 5번. 뭔가 흐트러져 있어. 흐트러져 있으면 뭐야? 식을 기본 형태로 정리를 해줘야 돼.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돼요. y제곱 빼기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어떻게? 이 y가 들어간 걸 통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즉 뭐야? 평행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y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빼기 4x가 0이지. 예, 요 부분 넘겨주면 되겠다. 그지? 평행이동 시킨 거니까 4px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뭐야? y제곱은 4px야. y제곱은 4px니까 기본적인 형태가 1 마이너스 1이고 0 이 형태가 기본적인 형태인데 걔를 얼마만큼? 얘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한 칸. 그러니까 요 점이 꼭지점이잖아. 꼭지점이 여기로 가겠죠. 그림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얘는 1, 마이너스 1. 그럼 내가 평행이동을 했을 때는 나타내줘야 되는 게 뭐야? 기본적인 형태면, 기본 형태였으면 내가 준선과 이 초점을 하고 꼭지점을 그렸어요. 만약에 이 그림을 그려라 할 수 있잖아. 단답형에서. 단답형 그럼 그려라 그러면 내가 나타내야 되는 게 뭐야? 요 점, 꼭지점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준선이 이 y축과 동일하니까 겹치니까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고요. 그럼 이 초점은요? 안 나타내도 돼요. 식만 써있으니까 어차피 식이 써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대신 이 x절편은 써주시라고. x절편은 늘 우리 수투 할 때 했잖아. 절편은 꼭 써줘라. 구할 수 있으면 구해줘라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y 대신 0 나오면 되니까 절편은 뭐야? 절편은 4분의 5,0을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죠? 요런 거 가지고 그런 게 이건 기본적인 예시고요. 실제로 그러면 기출문제들이 무엇이 출제가 되는가? 네, 기출문제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하 절대평가다 보니까 학교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마스터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교과서에서 거의 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절대평가라서 너무 어려운 책들 공부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교과서는
그 대단원까지 뭐 중단원, 소단원 뭐 이런 거 다 빠짐없이 그것만 좀 마스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가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뭐 생각해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꼭 미리미리 해보셔야 돼. 그거 가지고 수행을 볼 테니까. 그렇지? 꼭 미리 해보세요. 이 정도, 아니, 이거 뭐 뭘 해야 하지 말고, 기말에 수행으로 100%를 한다고 하는 건 괜히 혼자만 안 했다가 피 볼 수 있으니까. 네. 하시기 바랍니다. 1번. 초점이 마이너스 3,0이고 준선이 x는 3인 포물선의 꼭지점을 a 평이동 안 했네 그지? 아 마이너스 3, 0 여기가 3이네. 그러니까 그림은 이렇게 되겠죠. 초점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겠죠. 요거 5페이지. 네, 그거 5페이지. 꼭지점을 a라고 한대. 아 a는 원점이 되겠죠. 초점, 예. 초점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니까 초점을 지나고 이 직선이 되겠죠. 이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는 점을 B, 이 점을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네. 식만 세울 줄 알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좌우로 벌어지면 y제곱은 4px라고 그랬는데 p가 마이너스 3이네. 4 마이너스 3 x 즉 얘는 마이너스 12x. 근데 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으니까 x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되지.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36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6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얘는 0,0이죠. 어렵지 않죠? 요 정도면 뭐 수능 모의고사로 얘기하면 3점짜리예요. 수원으로는 얘기하면 얘는 2점짜리지 당연히. 근데 기하는 절대평가다 보니까 요 정도가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쉬운 4점.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기하는. 대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만약에 기하 별거 없네 쉽네 하지만 여러분이 내년에 만약에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요 수준만 하면 안 돼. 알겠지? 요 수준만 가지고 내신만 가지고 절대평가니까 쉽네 그리고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할 거잖아? 그러면 더 어려운 것도 해야 돼. 알겠죠? 더 실제로 작년, 재작년 수능 때 미적분 기하 확통이 출제가 된 걸 봤을 때 기하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식 외워져 있으면 미적분이 제일 쉬웠고 기하가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에서 내년에 기하를 선택한다라고 하시면 어려운 문제들 풀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 넓이를 계산하면 여기는 얼마야? 12지 여기는 3이니까 2분의 1에 12 곱하기 3 18 이렇게 되겠죠. 2번을 볼게요. 2번 두 포물선 제와 제의 초점이 원점의 대칭이래. 일단 아까 말했듯이 뭐야? 완전 제곱시켜서 기본 형태 평행 이동시킨 형태로 바꿔줘야 돼. 그치? 얘 바로 바꿔보자. 요놈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4는 빼기 4x는 제로 그지? y 플러스 3의 제곱 4 1 x 빼기 1 됐어요? 기본 형태가 y제곱은 4px인데 뭐가 1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을 했대. 근데 초점이 원점 대칭이라며. 초점은 그럼 뭐야? 얘 초점은 얼마야? 초점은 1,0이지 1이니까. 근데 걔를 얼마만큼 오른쪽으로 한 칸 밑으로 3칸 내렸잖아. 그러니까 초점은 얘는 뭐가 되겠어? 얘 초점은 2,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얘 초점은 F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4x 빼기 4y 플러스 a는 제로야. 기본적으로 완전 정식 만들어 주라고 했지?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그지? 빼기 4y 플러스 a는 제로. 넘겨서 정리해줘야 돼. 그지? 넘겨서 정리해보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4로 묶었어. 그지? 4 곱하기 1이지 y니까 네, y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 1 빼기 4분의 a. 여기까지 돼요? 그럼 얘의 기본 형태는 뭐야? x제곱은 4py였잖아. 그럼 얘의 초점은 뭐야? 얘의 초점은 이렇게 돼 있는 놈이니까 0,1이죠? 0,1을 얼마만큼? 원래 0,1이었어? 걔를 얼마만큼? 왼쪽으로 2칸 Y쪽으로는 뺀 거니까 얼마만큼? 내가 올라갔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4분의 a 빼기 1만큼 이동을 시킨 거죠. 그치? 그러면 얘의 초점은 F2는 얼마? 왼쪽 2칸 맞으니까 마이너스 2. 그치? 예,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1에다가 이것만큼 더해줬으니까 4분의 a겠죠. 이해돼요? 네. 그치? 그런데 얘랑 원점 대칭이래. 원점 대칭 관계니까 2가 마이너스 6 같잖아? 3은 마이너스 3은 3으로 가야겠지? 얘는 3으로 가야겠네. 그래서 a는 10이다. 이해돼요? 3번. 네. 기본적으로 1번, 2번은 기본적으로 포물선을 만들 수 있느냐를 물어봤다면 이제 3번부터는 포물선의 정의를 이용한 문제들이 나와요. 수능도 마찬가지고 내신도 마찬가지고 이제 점수를 가져가려고 하는 문제들은 다 포물선의 정의, 타원의 정의, 쌍곡선의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를 출제를 할 거야. 그렇지? 3번 보면 y제곱은 12x 넣지 말고 4px로 바꿔. 초점은 3이구나. 예. 위의 서로 다른 세점 ABC를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대. 그치? 그림 그려볼게. 그러면 여기가 3이지. 여기는 마이너스 3이야. 원점 Y축, X축. 그래놨어. 그치? 위에 서로 다른 세점을 꼭점으로 한대. 이렇게. A, B, C. ABC의 무게중심이 이 초점과 일치한대. 그랬을 때 AF, BF 방학 때 이거 했던 문제야. 우리 개념 원리도 있었던 문제고 나오면 하다 막히면 뭘 한다고? 정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AF랑 똑같은 건 뭐야? 이렇게 정의 H1 얘랑 동일한 건 H1 AH1 그지? AH1 그지? 여기 BF랑 동일한 건 여기 H2 BH2 같은 원리로 CH3겠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포물선의 정의잖아. 정의니까 네. 네. 무게중심이라는 건 힌트야 하나씩. 그럼 얘 좌표를 모르니까 하나 정해볼게. x1, y1 얘는 x2, y2 얘는 x3, y3 그럼 원래 이걸 따지면 루트들하고 되게 복잡한 식인데 준영아? 얘 루트 씌우면 복잡한 식인데 이걸 씌우면 식 간단해지지. 얼마야? 얘는 x1 플러스 3 그치? 얘는 x2 플러스 3 얘는 x3 플러스 3이야. 근데 무게중심이 얘네잖아. 그럼 얘네들 좌표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3이지. 즉 뭐야? x1, x2, x3 3으로 나눈 게 3이네. x1, x2, x3는 9야. 그럼 얘는 9 더하기 9 해서 18 되겠다. 이해돼요? 중요한 거 정의. 이 노란색 정의가 중요하다. 정의 가지고 거의 90%의 문제를 풀 거예요. 만점을 막으려고 대놓고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나올 수 있어. 알겠지? 절대평가지만 만점을 막으려고 대놓고 어려운 문제 한두 개 있을 수 있어. 그거는 그냥 비워두면 돼. 절대평가라서. 최대한 너무 이상한 문제 빼놓고는 다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간 목표가 100점이어야 돼요. 알겠죠? 기하는 목표가 100점이어야 된다고. 수어는 100점밖에 어려울 거 아니야. 원래 상대평가고. 그런데 기하는 목표가 100점이어야 돼.
알겠지? 뭐 대놓고 어려운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빼고. 그래야 기말 때 우리가 좀 수월해져. 중간 때 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맞아둬야 기말에 수원이 더 어렵거든, 중간보다.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4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 이것도 4px 걔랑 초점 F를 지나는 직선 L이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하고 A, B의 중점을 M이라 하자. 그림 그려봅시다. 나와 있지만 얘는 2고 마이너스 2, 0. 그림이 그죠? 이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래. 얘가 B야. 얘는 F. 여기가 A. Y제곱은 8X. 얘가 요 거리 같아야 되는 점이니까 여기를 M이라고 M의 X좌표를 구하래요. 쟤를 어떻게 구할까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 뭘 할까요? 처음이 할 거 없잖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봐요. 그러면 봐봐. 내가 얘를 알파라고 갖고 얘가 알파죠. 성질이 있어. 그냥 무대포로 풀면 안 돼. 기하적인,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적인 성질이 좀 필요해. 얘가 알파면 알파야. 얘가 베타면 얘가 베타다. 이게 아까 말했잖아. 정의부터 쓰라고지. 정의. 됐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성질이 하나 나와. 어떤 성질이 나오냐? 어떤 성질이 나오냐? 이런 성질이 하나 나와. 봐봐. 내가 요 전체 길이는 뭐야? 알파 더하기 베타잖아. 그죠? 알파 더하기 베타지? 그런데 얘가 지금 무슨 도형이야? 사다리꼴 아니야? 사다리꼴.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에서 얘랑 이 거리의 중간 요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 핑크색의 길이가 얼마죠? 핑크색의 길이가 얼마야? 이 평행한 직선이야 지금. 평행한 직선인데 이렇게 중간. 얘가 알파고 지금 베타잖아? 그럼 얘는 얼마? 쟤 얼마야? 바로 안 되죠 이렇게 거. 봐봐. 여기가 얼마야? 그럼 베타 빼기 알파지? 그럼 이 삼각형에서 보면 요게 길이의 절반이죠? 2분의 베타 빼기 알파. 여기는 알파지. 요거랑 이거 더해봐. 얼마야? 그냥 이 길이랑 이 길이의 중간이야. 그냥 중간으로 기억하면 돼. 이게 처음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지만 아 얘가 베타고 알파면 아 이 핑크색은 그냥 중간에 쓰면 중간이야.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이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래. 근데 내가 이걸 핑크색으로 이렇게 하면 이것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왜? 중점이라며. 얘도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야? 그치? 이 핑크색들은 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이 핑크색 세 개의 길이가 모두 같아. 핑크색 길이가 모두 같죠? 같다 보니까 그러면 끝났잖아. 봐. A, B의 길이가 뭐라 해서 문제에서? 14라 그랬지. 14니까 얘가 7이네? 왜? 이게 14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 문제에서 얘기했으니까 얘가 7이지. 그럼 요놈의 X좌표 알 수 있잖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7이래. 근데 요 길이는 얼마야? 요 길이는 얼마야? 2잖아. 여기는 5겠지. 그래서 5야. X는 5야. 네. 그러면 요거까지만 듣고 가요? 요거까지만? 보고 가라고. 그래서 요 길이 같잖아? 그래서 길이가 같으면 뭐야? 길이가 다 같은 도형을 뭐라고 불러? 원. 원. 얘가 원의 중심이야. 이게
원이에요. 거리가 모두 같아서. 여기 접하잖아, 90도라서. 그래서 이게 원의 접선이야. 다시 보세요. 예, 그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다. 됐어요? 예, 5번. 5번을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 y제곱은 6x 위의 임의점 P랑 두 점 A 5,2 B 2분의 3,0에 대하여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은 예, 얘도 기본적으로 뭘 쓴다고? 정의를 쓸 거야. 정의를 쓸 거야. 그래서 그러면 B가 2분의 3,0이래 A는 5,2래 이렇게 갖춰 가면 됩니다. 예. y제곱은 6x 기본적으로 뭐라고? 4px로 만들어야지 4 2분의 3x 4 2분의 3x인 거 보니까 2분의 3이니까 이게 초점이네. 초점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초점이야. 그지? 이 숫자 의미를 그냥 대충 넘기면 안 돼. 2분의 3, 2분의 3 초점이구나. 알겠죠? 네. 그러면 뭐라고? 할 거 없으면 정의 쓴다 그랬잖아. 정의니까 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이거 핑크색 할까? 정의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 H라고 합시다. 그치? 그러면 뭐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P 더하기 PB의 최소를 물었는데 걔는 누구랑 똑같다고? AP 더하기 PP는 AP 더하기 PH야. P는 이 포물선 위를 움직이는 점인데 언제 최소가 되겠어? 언제 최소가 돼? 이렇게 돌아가지? 바로 다이렉트로 이을 때가 요게 P가 최소가 되겠죠? 요게 H 최소가 되겠네? 요게 최소 AHM 이렇게 최소가 되겠죠. 그러면 거리가 얼마겠어? 요게 5잖아? 2분의 3 5 2분의 3 2분의 13이 되겠다. 그렇죠? 정의를 이용한다. 그래서 정의가 쓰였구나. 정의만 알면 그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90%의 문제가 쉽게 풀린다. 그렇지? 네, 포물선 실생활의 활용. 포물선 실생활 활용. 그 그림에다가 우리 방학 때도 했던 내용인데 뭐야? 빛반사 성질이 있어, 그지? 포물선의 성질. 포물선의 성질, 빛반사 성질. 뭐야? 포물선 같은 경우는 자세한 증명은 제가 방학 때 다 했어요. 그렇죠? F, 여기가 O, 여기가 준선이라고 치면 내가 이 대칭축에 평행하게 들어온 빛을 초점을 향해 간다. 초점을 향해 가고 초점을 통과해서 다시 이거랑 평행하게 나아간다가 빛반사 성질. 초점에서 출발한 빛은 반사돼서 앞으로 정면을 향해서 나간다. 얘가 빛반사 성질. 초점에서 출발한 빛.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휴대용 랜턴 다 이런 식으로 쓴다 그랬죠. 6번. 오른쪽 그림은 포물선 모양의 위성 안테나의 단면이다. 전파가 위성 안테나의 점 P에 도달하면 직각으로 반사된 후 초점에 있는 수신기 F를 지나 반대편 Q를 거쳐 다시 직각으로 되돌아 나간다고 한다. 이 수는 기출이니까 평가원 기출이라고 그럴 거예요. PQ가 100일 때 삼각형 OPQ의 넓이를 구하여라. 예. 그러면 그림을 한번 좌표 평면에 아까 나타내는 게 좋다 그랬죠? 네.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포물선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예. 초점의 위치에 있대. PQ가 100일에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고 있대죠. 봐요. 그런데 여기가 PQ가 100이래. 여기는 50, 여기는 50이죠.
50, 50 이렇게 지나가잖아. 그치? 응? 이렇게 지나가네. 그런데 요거, 이 직선이 뭐야? 요거 모르지? 얘가 P,0이라고 할까요? 그럼 뭐야? Y제곱은 4px야. 됐어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는 뭐죠? P,50 아니에요? 요 점의 좌표가 P,50이죠? 그럼 P,50을 하면 나는 P,50을 하면 이 P를 구할 수 있죠? 네. 그러면 50의 제곱은 4 곱하기 P의 제곱이에요. 그치? 그러면 얘는 2P 전체의 제곱이니까 2P가 50이네? 2P가 50이야. 아, P는 25네? P는 25. P는 25. 네, 그럼 삼각형 넓이는 다 구하죠? 25,50이니까. 그치? 그러면 2분의 1에 이 길이 얼마야? 25. 그치? 이 길이는 100. 그러면 2,500 반으로 나눈 거니까 1,252. 알겠죠? 포물선이 이 정도로 마무리가 돼요. 네. 바로 이어서 타원을 볼게요. 이게 1시간밖에 없어서 이게 중간에 쉴 수가 없어요. 그냥 따다다닥 하고, 왜냐면 뒤에 또 수원 수업 여러분 들으셔야 돼가지고 따다다닥 할게요. 알겠죠? 중간에 혹시나 졸아서 놓쳤다, 영상 꼭 봐요. 졸아서 놓쳐야지. 요새 타원 포물선의 정의는 말했지만 한 점으로부터의 거리랑 한 직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같다가 우리가 포물선의 정의였어. 타원의 정의는 거기 제 굵은 글씨 써놨죠? 거기다가 쭉 별표해놔요. PF 더하기 P 프라임이 2A다. 그치? 그 굵은 글씨 써놨잖아. 그치? 그게 중요해. 아까 말했지만 뭐라고?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야 돼. 그림이랑 같이. 그치? 그림이랑 같이 기억해야 돼. 그래서 내가 어떤 정점 하나, 두 개가 있어. 포물선은 정점이 하나였고 얘 두 개야. 그랬을 때 이 거리랑 이 거리의 합이 늘 2A로 일정하다. 색깔 넣어볼까요? 즉 뭐야? 이 노란색 더하기 이 노란색이 2A로 일정하다. 노란색 더하기 노란색이 2A로 일정하다. 그게 타원의 정의다. 그랬을 때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놨어요. 제가 오른쪽에 정리해놨어요. 뭐야? 이 양끝점, 꼭지점이라고 해. 이 양끝점 요 4개를 타원의 꼭점이라고 하고, 더 긴 쪽을 장축, 짧은 쪽을 단축이라고 불러. 요게 더 길지? 장축, 이건 단축, 장축, 얘는 단축. 그리고 초점은 장축선상에 존재를 한다. 초점은 두 개가 존재한다. 알겠죠? 그리고 요 원점, 요 장축과 단축의 교점을 우리는 중심이라고 한다. 타원의 중심. 타원의 중심 가지고 뭐 할 거야? 나중에 평행이동을 담당시키겠죠. 평행이동을. 원점일 때 평행이동 안 했지만 이 타원의 중심이 이동을 했을 때에는 평행이동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포물선은 y제곱은 4px가 있었고 x제곱은 4py가 있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y제곱은 4px일 때는 어떻게 써? 좌우로 벌어져 있고 x제곱은 4py일 때는 상하로 뒤집어져 있어요. 상하로 뒤집어져 있다. 알겠지? 그런데 타원은 좌우로 기울어져 있거나 상하로 돼 있거나 다 마찬가지로 식은 동일해. 다 이렇게 돼 있어. 이 경우나 다 동일하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구별할 거야? 거의 표준형 나와 있지. 어떻게 구별할 거야? 어떻게 구별해? 요 경우는 누가 더하기 요게 A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지. 왜? 어떻게 알아? y 대신 0을 넣어보면 x절편이잖아. x는 뿔마 a가 되고 x 대신 0을 넣어보면 y가 뿔마 b지. 그래서 절편을 쉽게 알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얘인지 얘인지를 어떻게 하느냐? 얘는 더 길면 돼. 아, a가 b보다 크면 가로로 긴 타원. 얘 같은 경우에는 b가 a보다 길면
세로로 긴 타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수식은 동일해. 그렇지? 수식은 동일하고 뭘로 판단한다고? 누가 더 기냐로 볼 거야. 누가 더 기냐로 볼 거야. 그러면 이때는 초점을 어떻게 찾을 거야? 우리 거기 봐봐. 여기 두 번째 그림에 요 해당치 왼쪽 범위 두 번째 그림 보면 뭘 알 수 있어? 피타고라 정리를 알 수 있지? 그래서 내가 A, B 요번 K, 0을 잡을게. 무슨 관계야? 피타고라스 정리 관계야. 피타고라 정리 관계. 예를 들면 얘가 25분의 x제곱 9분의 y제곱이 1이야. 예를 들면. 그러면 얘가 얘보다 더 크니까 좌우가 더 긴 타원이지. 좌우가 더 긴 타원이잖아. 얘가 5, 마이너스 5, 3, 마이너스 3이야. 얘 중요해. 잘 봐. 그럼 어떻게? 5, 3, 여기가 4. 피타고라 정리를 쓸 거야. 5, 4, 5, 3, 4, 5, 3, 4. 5, 3, 4. 마이너스 4.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얼마라고? 2의 2. 10이니까 5잖아. 얘가 5니까 요것도 5지. 왜 1 더하기 2니까 5. 피타고라 정리를 쓸 거다. 알겠죠? 그래서 초점이 어딨냐는 누가 더 기냐로 판단하겠다. 걔를 전개해 놓은 건 그 박스의 맨 밑에 일반형이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서 맨 끝에 단만 봐. 단. A는 B랑 다르고 A, B의 곱이 0보다 클 때가 타원이야. 둘 다 살아있어야 되고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 왜? 둘의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둘의 부호는 같고 둘의 값은 다를 때 우리는 타원이라고 한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거기에 있는 1, 2, 3, 4, 5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네. 1번 두 초점 4,0 마이너스 4,0에서의 거리합이 10인 타원. 얘가 4, 얘가 마이너스 4야. 거리합이 10이래. 거리합이 10이면 아까 거리합은 2의 2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5, 마이너스 5 이렇게 나눠 갔겠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 쓰면 얘가 5니까 여기부터 여기가 5니까 요게 5잖아. 그치? 5, 4, 3 여기 3이야. 3, 마이너스 3이구나. 그래서 이 타원은 이게 더 기네. 25분의 x제곱 여기 y좌표는 3이니까 9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된다. 1번은 2번은 초점이 0, 루트 7, 0, 마이너스 루트 7이니까 상하로 긴 타원일 거야.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장축의 길이가 8이래. 그럼 장축은 여기 있잖아. 이게 더 기니까 이게 8이니까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겠죠? 피타고라 정리를 쓰면 이렇게 피타고라 정리지. 요게 4 요게 루트 7 그럼 여기는 얼마야? 3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지 식은 변함이 없어. 누가 더 기냐의 문제지. 그럼 x좌표는 3이니까 9분의 x제곱 16분의 y제곱이 1이야. 오케이? 3번 35번 25분의 x제곱 16분의 y제곱 1이다 나오면 가로가 세보다 더 기네. 5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피타고라 정리 얘가 5라는 얘기잖아. 5, 4, 3 이런 타원이 되겠죠. 됐어요? 4번 5x제곱 4y제곱은 20 지금 형태들이 다 뭐야? 뭐는 1이어야 돼. 1로 만들어줘. 1이 아니잖아. 1로 만들어줘. 양변을
다 20, 20, 20으로 나눠줘.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x제곱 5분의 y제곱은 1이야. 그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네. 아, 그러니까 상하로 더 긴 타원이 될 거야. 상하가 더 긴 타원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여기 마이너스 2, 2 초점은 여기 있지? 그럼 피타고 정리를 쓸 거야. 얘가 루트 5 여기가 2니까 여기는 1이죠? 초점은 1과 마이너스 1이 초점인 타원이 됩니다. 그죠? 5번을 볼게요. 5번. (5번을) 보면 x제곱 2y제곱 4x 4y는 0. 일단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만들어주라 했죠. 완전제곱식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4 2y제곱 빼기 2y니까 y 빼기 1의 제곱 빼기 2는 0. 됐어요? 넘길게. 2y 빼기 1의 제곱은 6이야. 6으로 내두지 말고 1로 만들어 그랬지? 양변을 6으로 나눠. 3분의 y 빼기 1의 제곱이 1이죠. 네. 누가 더 커? 6이 3보다 크네. 아, 그러니까 좌우가 더 긴 타원이죠.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아. 다음 수업 없으면 더 길게 할 텐데 뒤에 또 메인 수업 있으니까.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 그러면 여기가 루트 6 루트 3 루트 3이죠. 요 놈을 얼마만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다 같이 옮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원점이 마이너스 2,1만큼 이렇게 가 이런 타원이 될 거다. 됐죠? 여기 루트 6 루트 3 루트 6, 루트 3이 똑같이 움직였다. 루트 6, 루트 3만큼 움직였다. 마이너스 2만 1 이런 타원이 된다. 자, 또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할게요. 숙제를 요거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다 풀기 많으면 대표 유형만 풀어요. 알겠죠, 쌤? 다 풀기 많을 수 있어요. 그럼 대표를 풀어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게 고정을 맞춰서 따라오세요. 그렇죠? 제가 아까 해설 안 받은 사람 제가 줄게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다른 강의실은